1999년 강원도 여름 햇살이 강렬하게 쏟아지는 오후. 푸른 산맥 아래 작고 한적한 마을의 풍경이 펼쳐진다. 낡은 시골집들 사이로 해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세 명의 소녀, 하나 12세, 다혜 11세, 그리고 민지 10세가 낡은 헛간 앞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다. 그들의 웃음은 순수하고 티 없이 맑아. 마치 이 세상의 모든 비극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듯 보인다. 민지는 작은 꽃을 꺾어 다혜의 머리에 꽂아주며 장난을 치고 하나는 해맑게 웃으며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다. 그때 카메라의 렌즈가 잠시 흔들리며 헛간의 어두운 구석을 비춘다. 거기에는 한 늙은 남자의 그림자가 고요히 서 있다. 그는 소녀들을 뚫어지라 응시하고 있지만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다. 시간이 흘러 해가 뉘엿뉘엿 지고 붉은 노을이 마을을 감싼다. 소녀들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들리지만 어쩐지 그 속에는 불안감이 스며들어 있다. 카메라의 시선은 헛간을 떠나지 못한다. 소녀들의 엄마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아이들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지만 대답은 없다. 마을 전체가 정지한 듯한 침묵이 흐르고 그 침묵은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는다. 화면은 어두운 헛간의 내부를 보여준다. 거미줄이 드리워진 창고 안에는 소녀들이 남긴 작은 인형과 신발 한 짝이 쓸쓸하게 놓여 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갑자기 끊겨버렸고 남은 것은 그들의 흔적과 마을을 뒤덮는 불안한 정적뿐이다. 그날 밤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횃불을 들고 소녀들을 찾아 나섰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횃불들은 마치 희망을 쫓는 불나방들처럼 위태로워 보인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들의 절박한 외침이 메아리처럼 산속에 퍼져나간다. 하지만 산은 그들의 외침을 삼켜버릴 뿐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는다. 김 형사 30대 중반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수색에 나선다. 그는 이 마을 출신으로 소녀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하나에게 직접 찍어줬던 사진들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 그는 책임감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한다. 내가 서울로 떠나지만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그의 마음을 짓누른다. 소녀들의 부모들은 미친 듯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산을 헤맨다. 다혜의 어머니는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다혜야, 엄마 여기 있어. 제발 나와줘. 라고 울부짖는다. 그녀의 절규는 공허한 밤하늘로 사라져버린다. 마을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으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찬다. 김 형사는 땀을 흘리며 수색을 계속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다. 그의 시선은 멀리서 묵묵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한 노인에게로 향한다. 마을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노인은 어둠 속에서 마치 유령처럼 서 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 그 노인의 존재는 미스터리를 더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며칠 후 수색 작업은 공식적으로 중단된다. 경찰은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했고 소녀들의 실종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다. 마을에는 깊은 슬픔과 침묵이 드리워진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한때 평화로웠던 공동체는 서서히 분열된다. 김 형사는 무거운 마음으로 마을을 떠난다. 그는 마지막으로 소녀들이 사라진 헛간을 바라본다. 헛간의 어두운 문은 마치 그들만의 비밀을 간직한 채 굳게 닫힌 입술처럼 보인다. 그는 서울로 돌아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죄책감과 의문이 남는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는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돈다. 이 이야기의 시작에 당신의 마음이 움직였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이 슬픈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주세요. 당신은 이 미스터리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4년 후 2003년, 김 형사는 이제 서울의 유능한 형사가 되었다. 그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4년 전의 그날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 그는 악몽에 시달리며 잠에서 깨어나고 꿈속에서 소녀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함께 사라지는 그림자를 본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4년 전 그가 찍었던 소녀들의 사진이 놓여 있다. 사진 속에서 소녀들은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 미소는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소녀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 같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을 탓한다. 내가 그날 떠나지 않았다면, 내가 좀 더 열심히 찾았더라면,
김 형사는 개인적인 이유로 잠시 고향 마을로 돌아오게 된다. 마을은 4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분위기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활기 넘치던 공동체는 사라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그들은 김 형사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마치 그가 그들의 불행을 상기시키는 존재인 것처럼 대한다. 김 형사는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반응 속에서 헛간으로 향한다. 헛간은 4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를 맞이한다. 그곳에는 여전히 소녀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김 형사는 그 흔적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슬픔을 느낀다. 그는 그들의 흔적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파헤치기로 결심한다. 마을 사람들은 김 형사의 재수사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들은 이미 잊어야 할 일인데 왜 다시 파헤치려 하느냐며 그를 만류한다. 그들의 저항은 김 형사에게 또 다른 형태의 미스터리다. 그들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김 형사의 옛 동료인 박 형사 40대는 그에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닫혀버렸네, 헛수고일세라며 현실을 직시하라고 충고한다. 하지만 김 형사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소녀들이 마지막으로 놀았던 장소들을 다시 찾아다니고 마을 사람들과의 대화를 시도한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입을 굳게 다물고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그들의 침묵은 견고한 벽이 되어 김 형사의 앞을 가로막는다. 김 형사는 소녀들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들렀던 곳들을 다시 찾아간다. 마을 회관, 오래된 우물, 그리고 아이들이 자주 놀던 공터. 모든 곳이 4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지만 공기 중에는 짙은 우울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마을 주민들의 눈을 피해 헛간 근처의 폐건물로 향한다. 그곳은 4년 전 수색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곳이다. 폐건물의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듯한 낙서와 그림들이 가득했다. 그 그림들은 하나같이 해맑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지만 김 형사의 눈에는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듯 보였다. 그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피기 시작한다. 벽화 속에는 소녀들이 그린 것으로 보이는 작은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그때 김 형사의 눈이 한 그림에 멈춘다. 다른 그림들과 달리 이 그림은 소녀들 중 한 명인 민지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는 별똥별이 떨어지고 있었고 그 별똥별은 마치 하나의 눈물처럼 보였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해역간 별 지도! 김 형사는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낀다. 4년 전에는 보지 못했던 혹은 그냥 지나쳤던 단서였다. 그는 즉시 그 그림을 사진으로 찍고 주변을 더 꼼꼼히 살핀다. 그는 민지의 그림에서 알 수 없는 기호와 별의 위치가 표시된 듯한 작은 점들을 발견한다. 이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소녀들이 남긴 일종의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김 형사는 이 단서를 가지고 박 형사를 찾아간다. 박 형사는 여전히 냉소적이지만 김 형사의 진지한 태도와 새로운 단서에 조금씩 마음을 연다. 김 형사는 그에게 민지의 그림과 별똥별에 대해 설명하며 이 그림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려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 박 형사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별자리 같기도 하고 그런데 왜 민지가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그들은 함께 그림을 분석하고 마을의 지형과 비교하기 시작한다. 민지의 그림 속 별들은 마을의 특정 장소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였고 별똥별은 하나의 좌표를 나타내는 것 같았다. 그들의 새로운 수사는 마을 사람들의 감시 속에서 비밀리에 진행된다. 마을 사람들의 경계심은 더욱 커진다. 그들은 김 형사가 나타날 때마다 수군거리며 그를 피한다. 특히 마을 사람이라 불리는 그 노인은 더욱 자주 김 형사의 주위를 맴돌며 그를 관찰한다. 김 형사는 그 노인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그는 노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려 하지만 노인은 매번 그를 피해 사라져버린다. 그 노인은 마을의 역사를 가장 잘 아는 인물이자 동시에 가장 미스터리한 존재였다. 김 형사는 노인의 행동에서 어떤 위협이나 경고를 감지한다. 마치 더 이상 파헤치지 마라고 말하는 듯한 무언의 압박이었다. 그러나 김 형사는 포기하지 않고 노인의 뒤를 쫓으며 그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한다. 한편 다혜의 어머니는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녀는 김 형사에게 4년 전의 그날 밤 이야기를 꺼낸다. 그날 밤 우리 다혜가
엄마, 헛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전 무서워서 그냥 못 들은 척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한다. 만약 그때 제가 헛간에 갔더라면 우리 아이들이. 그녀의 고백은 김 형사에게 새로운 충격을 준다. 헛간에서 들린 이상한 소리는 무엇이었을까? 김 형사는 다혜의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헛간의 내부를 더욱 면밀히 살핀다. 그는 헛간의 낡은 나무 바닥과 벽을 두드리며 숨겨진 공간이 있는지 확인한다. 그의 손길은 헛간 구석의 낡은 나무 판자에 멈춘다. 그곳은 다른 곳보다 더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김 형사는 박 형사를 불러 헛간을 조사한다. 낡은 나무 판자를 뜯어내자 그 아래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편지 한 통과 작은 금속 조각이 들어 있었다. 편지는 하나가 썼던 것으로 그녀의 순진한 글씨체로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헛간에서 할아버지가 우리는 할아버지랑 약속했어요. 김 형사와 박 형사는 경악한다. 편지의 내용이 가리키는 할아버지는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소녀들이 그와 어떤 약속을 했다는 것일까? 이 편지는 소녀들의 실종에 마을 사람 노인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그들은 노인의 집을 은밀히 수색하기 시작한다. 노인의 집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시골집이었지만 그 안에는 낡은 전쟁 기념품과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다. 김 형사는 벽에 걸린 낡은 군복 사진 한 장을 발견한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노인이 서 있었고 그의 옆에는 또 다른 젊은 남자 한 명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전쟁의 상은 1953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노인의 이름이 아닌 김상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 형사는 노인의 진짜 이름이 김상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박 형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들은 노인의 과거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든다. 노인이 왜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의 과거가 소녀들의 실종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김 형사는 노인이 숨겨놓은 일기장을 발견한다. 일기장에는 노인이 겪었던 전쟁의 참혹함과 그로 인한 트라우마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전쟁 중 한 사건으로 인해 동료를 잃었고 그 사건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내가 그들을 잃은 것처럼 그들도 나를 잃게 될 것이다 라는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문장은 복수심을 암시하고 있었다. 김 형사는 노인이 자신의 과거와 전쟁 트라우마 때문에 소녀들을 해쳤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설을 세운다. 그는 노인의 심리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노인은 소녀들을 자신의 상처를 투영할 대상으로 본 것일까? 김 형사는 노인을 찾아가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노인을 찾아가 일기장을 내밀며 도대체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라고 추궁한다. 노인은 처음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김 형사의 끈질긴 추궁에 결국 입을 연다. 그 아이들은 내가 지키지 못했던 아이들과 같았어. 나는 그들을 지켜주려 했을 뿐이야. 그의 말은 김 형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 지켜주려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인은 왜 마을 사람이라는 가명으로 살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는 왜 헛간에 대한 언급을 피하려 했을까? 이 모든 질문들이 김 형사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서려 있었다. 박 형사는 김 형사에게 이 모든 게 노인의 망상일지도 몰라 라고 경고하지만 김 형사는 노인의 일기장과 소녀들의 편지를 연결하며 진실에 다가가려 한다. 그는 노인의 집을 다시 한번 수색한다. 이번에는 노인이 가장 아끼는 물건들, 즉 전쟁 기념품들이 있는 공간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그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낡은 전쟁 지도를 발견한다. 지도는 1953년의 것으로 그 위에 붉은 펜으로 표시된 작은 동그라미들이 있었다. 그 동그라미들은 마치 소녀들이 그린 그림 속의 별들과 비슷해 보였다. 김 형사는 지도의 기호들이 민지가 그린 그림의 기호들과 일치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김 형사는 지도를 들고 박 형사를 찾아간다. 그들은 지도의 표시를 따라 마을의 지형과 대조하며 새로운 단서를 찾는다. 그들의 눈앞에 새로운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한다. 지도의 한 지점은 마을에서 떨어진 깊은 산속의 오래된 헛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들은 그 헛간으로 향한다. 헛간의 외관은 4년 전과 똑같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느껴진다. 그곳에는 소녀들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가지고 놀았던 인형과 소지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헛간 한쪽 벽에는 누군가 벽돌을 쌓아 올린 흔적이 보였다. 김 형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느끼며 그 벽을 조심스럽게 살피기 시작한다. 벽돌을 하나하나 뜯어내자 그 안에는 작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 공간에는 소녀들의 시체가 묻혀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잠든 듯 편안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고 그들 위에는 깨끗한 천이 덮여 있었다. 김 형사는 눈물을 흘리며 소녀들의 모습을 확인한다. 그들의 손에는 작은 금속 조각들이 들려 있었고 그 조각들은 4년 전 그가 헛간에서 발견했던 것과 똑같았다. 그 순간 김 형사는 모든 진실을 깨닫는다. 노인은 소녀들을 죽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을 지켜주려 했던 것이다. 노인은 소녀들을 유괴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헛간에 숨겼던 것이었고 그들이 숨어있던 장소를 표시하기 위해 지도를 그렸던 것이다. 김 형사는 노인을 다시 찾아가 당신이 소녀들을 지켜주려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다. 노인은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한다. 그 아이들을 찾던 유괴범이 바로 당신의 아버지였네. 김 형사는 충격에 휩싸인다. 그의 아버지가 유괴범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노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간다. 당신 아버지는 전쟁의 상흔으로 인해 아이들을 납치해 자신이 잃었던 아이들처럼 돌보려 했네. 나는 당신 아버지가 아이들을 납치하는 것을 목격했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헛간에 숨겼네. 하지만 당신 아버지는 아이들의 위치를 알아냈고 결국 아이들을 그리고 내가 지키지 못했던 아이들처럼 노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찼다. 김 형사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린다. 그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늘 그에게 자랑스러운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끔찍한 진실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노인의 손을 잡으며 왜 저에게 미리 말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 노인은 대답한다. 나는 당신이 당신 아버지의 죄를 알게 되기를 원치 않았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생각했네. 내가 좀 더 용감했더라면.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침묵으로 덮었네. 그 순간 김 형사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 노인의 침묵은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김 형사를 위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침묵 또한 김 형사의 아버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이었다. 김 형사는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진다. 그는 소녀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들의 장례식을 치러준다. 마을 사람들은 4년 만에 다시 모여 소녀들을 추모한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진실을 알게 된 안도감이 교차한다. 김 형사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 묵묵히 서 있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소녀들의 넋을 기리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한 사람을 어떻게 파멸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침묵이 어떻게 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김 형사는 소녀들의 시신이 묻혀있던 헛간의 작은 공간으로 들어간다. 퀴퀴한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그를 맞이한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낡은 나무 판자를 걷어낸다. 그 아래에는 깨끗한 천에 쌓인 3개의 작은 시신이 있었다. 시신들은 마치 잠든 듯 평온한 모습이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고통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김 형사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진다. 4년 전 그는 이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지금 그는 이들을 발견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슬픔을 느낀다. 그의 손에는 소녀들이 쥐고 있던 작은 금속 조각들이 들려 있었다. 그것들은 단순한 조각이 아니라 그들이 남긴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였다. 그 순간 헛간 문이 열리며 노인이 들어온다. 그는 김 형사의 눈물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한 듯 아무 말 없이 김 형사의 옆에 앉는다. 노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김 형사는 노인을 쳐다보며 왜 저에게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 노인은 한숨을 쉬며 답한다.
나는 당신이 당신 아버지의 죄를 알게 되기를 원치 않았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생각했네. 내가 좀 더 용감했더라면.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 형사는 충격에 휩싸인다. 그의 아버지가 유괴범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늘 그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였고 그의 기억 속에 아버지는 훌륭한 군인이었다. 노인은 김 형사에게 4년 전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는다. 나는 그날 저녁 당신의 아버지가 아이들을 납치하려는 것을 목격했네. 당신의 아버지는 전쟁의 상흔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고 자신이 잃었던 아이들처럼 이 아이들을 돌보려 했네. 나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그들을 헛간에 숨겼고 당신의 아버지에게는 아이들이 이미 도망쳤다고 거짓말을 했네.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밤늦게 다시 헛간으로 돌아왔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결국 아이들을. 노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김 형사는 아버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과 노인의 슬픈 고백에 압도된다. 김 형사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간다. 그의 무덤 앞에는 낡은 군복이 묻혀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장난감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다. 김 형사는 눈물을 쏟으며 무덤 앞에 섰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는 알 수 없다. 그는 아버지의 죄와 마주해야 한다는 고통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밤새도록 서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대신해서라도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만 소녀들의 넋을 기리고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연민. 이튿날 아침, 김 형사는 마을 주민들을 모두 불러 모은다. 그는 그들에게 4년 전 그날의 진실을 모두 털어놓는다. 마을 주민들은 충격에 빠진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김 형사의 아버지가 범인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침묵은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이었다. 그들은 김 형사의 아버지가 마을의 영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죄를 인정할 수 없었고 결국 침묵으로 모든 것을 덮었던 것이다. 김 형사는 그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마주해야만 이 슬픔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이 순간 김 형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는 진실을 세상에 밝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침묵하는 것일까요?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을 주민들은 김 형사의 말에 감정적으로 흔들린다. 그들은 모두 그들의 죄책감과 슬픔을 인정하며 눈물을 흘린다. 특히 다혜의 어머니는 진작에 알았다면 내 아이가 라고 울부짖는다. 그녀의 슬픔은 온 마을을 뒤흔든다. 김 형사는 그녀를 안아주며 이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와 함께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다. 그들의 침묵은 이제 깨졌고 그들은 비로소 함께 슬픔을 나누기 시작한다. 그들의 침묵은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했지만 이제 그들의 용기는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만들었다. 김 형사는 사건의 전말을 정리하여 경찰 본부에 보고한다. 그의 아버지가 범인이라는 사실은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잃었고 마을의 영웅은 이제 비극적인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하지만 김 형사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는 소녀들의 무덤을 다시 찾아간다. 이제 그들의 무덤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들의 무덤 앞에 서서 이제야 너희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속삭인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모든 과정이 그에게는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그는 알 수 없다. 진실이 밝혀진 후 마을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김 형사와 함께 소녀들의 무덤을 새로 단장하고 헛가는 소녀들을 추모하는 작은 기념관으로 바뀌었다. 한때 마을의 영웅이었던 김 형사의 아버지는 이제 비극적인 가해자로 기억되지만
사람들은 그의 트라우마와 그로 인해 벌어진 비극을 이해하려 노력한다. 다혜의 어머니는 더 이상 절규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제 소녀들의 무덤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슬픔을 나눈다. 그들의 슬픔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침묵이 아닌 서로를 위로하는 따뜻한 공감으로 변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마을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진실과 용서를 통해 마을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다. 김 형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다. 그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마을에 남아 작은 형사 사무소를 연다. 그는 자신의 삶을 고향 마을을 지키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바치기로 결심한다. 그는 소녀들의 무덤을 매일 찾아가 그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린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진정한 정의는 복수가 아닌 진실을 밝히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있지만 그 슬픔은 더 이상 그를 짓누르지 않는다. 그것은 그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노인은 이제 마을 사람이라는 가명 대신 자신의 진짜 이름인 김상철로 불린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침묵을 사과하고 그들과 함께 소녀들을 추모한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있지 않다. 그는 김 형사에게 자네 덕분에 나는 이제야 내 삶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네. 고맙네. 라고 말한다. 노인은 자신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그는 이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베푸는 법을 배웠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들 또한 자신의 과거와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 김 형사는 마지막으로 박 형사와 함께 소녀들이 마지막으로 놀았던 폐건물로 향한다. 벽에는 여전히 소녀들이 그린 벽화가 남아 있었다. 그들은 벽화 속 별똥별을 보며 미소를 짓는다. 이제 그들에게 별똥별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희망의 빛이었다. 그들은 소녀들이 남긴 메시지를 통해 진실을 찾아냈고 그 진실을 통해 모두가 치유되었다. 그들의 용기와 끈기는 한 마을의 비극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이 되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한 마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지만 진실을 향한 끈질긴 추구와 용서와 치유를 통해 마침내 평화를 되찾았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트라우마와 침묵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김 형사는 자신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았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용서하며 다시 하나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소녀들이 남긴 작은 희망의 메시지 덕분이었다.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희망과 치유에 대한 이야기다. 진정한 정의는 처벌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임을 보여주며 끝이 난다. 김 형사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영웅이 되었다. 그는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대신 진실을 선택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남기며 침묵의 비극을 넘어선 용서와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